꼬라지 보니까 수준 나오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순대국집은 얼어붙었습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렸고 3명의 남자가 들어섰어요. 맨 앞에 덩치 큰 사내가 낮게 말했죠. 여기 괜찮네. 뒤따라 들어온 막내가 혼자 앉은 서연 씨를 보더니 희죽거리며 의자를 툭 쳤습니다. 아가씨 혼잔가? 우리랑 같이 먹을래? 왜 대꾸도 안 해? 무서워? 서연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넘겼고 행동대장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야, 그만해라. 사람 밥 먹는데. 조롱 섞인 목소리였거든요. 그 순간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꼬라지 보니까 수준 나오네. 막내 얼굴이 일그러졌고 두목의 걸음이 멈췄어요. 정만복 사장님은 서연 씨의 손을 보고 숟가락을 놓으며 떨렸죠. 저 손은 그냥 사는 손이 아닌디. 두목이 서연 씨 앞에 섰습니다. 아가, 지금 누구 상대로 그 말하는지 알고 있나? 서연 씨는 티슈를 접어 내려놓고 시선을 올렸습니다. 네, 알고 말한 거예요. 식당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목은 서연 씨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여유였어요. 재밌네. 오랜만에 배짱 있는 아가씨를 봤구만. 막내가 버럭 소리쳤죠. 형님, 제가 지금 당장 전현입을 찢어 놓을까요? 그러자 행동대장이 막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진정해라. 형님 앞에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행동대장은 손을 들어 막내를 제지하고는 옆자리에 앉았죠. 아니다. 이 아가씨랑 천천히 얘기 좀 해봐야겠어. 식당 안 손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였고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입구 쪽으로 가서 문을 막아섰거든요. 어디 가십니까? 아직 식사 다 안 하셨잖아요. 그 말에 손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막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급한 일? 밥보다 급한 일이 어딨어요. 앉아 계세요. 손님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자리에 앉았고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은 주방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세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왔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서연 씨의 손모양, 앉은 자세, 시선 처리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 아가씨, 보통 사람이 아닌디. 정만복 사장님은 젊은 시절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복무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본 전우들의 손, 그 특유의 긴장감과 절제된 움직임이 지금 서연 씨에게서 똑같이 느껴졌어요. 두목은 서연 씨 앞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박도철이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서연 씨는 여전히 국그릇을 들고 있었고 천천히 국물을 마셨어요. 두목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말 안 들리나? 서연 씨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죠. 들려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하죠? 행동대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봐라. 형님한테 지금 말대꾸를 하네. 두목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손님들은 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가씨, 세상 살면서 말 조심해야 하는 법이야. 특히 이 동네에서는 더 그렇고 서연 씨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조심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심할 차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만복 사장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아가씨가 저 사람들 정체를 모르나 아니면 알고도 저러는 기가. 막내가 서연 씨 뒤로 다가가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야이 아줌마야, 우리 형님이 지금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서연 씨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더러운 손 치우세요. 그 말에 막내 얼굴이 붉어졌고 두목은 피식 웃으며 손을 들어 막내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라. 막내는 어금니를 물며 두목 옆으로 갔고 두목이 서연 씨를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사과하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지. 서연 씨는 가방을 집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지만 정만복 사장님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저건 대비 자세다, 분명히. 식당 안 긴장감이 팽팽하게 조여들었고 누군가 숨쉬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 씨가 입을 열었죠.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두목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 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박도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씨 테이블 주위를 빙 돌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말기 알아먹는 사람과 못 알아먹어서 손해보는 사람. 서연 씨는 시선을 박도철에게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철이 서연 씨 바로 옆에 멈춰섰죠. 근데 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결국 다 후회하더라고. 이 동네에서 나한테 대든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본 적 없거든. 행동대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형님, 저 여자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게 맞습니까? 막내는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가 봐요. 서연 씨는 여전히 침착했고 가방 손잡이를 가볍게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정만복 사장님은 그 자세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건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자세야. 대비 태세를 갖춘 거라고. 박도철이 서연 씨 앞 테이블에 손을 탁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한 손님들이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서연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네. 아가씨 진짜 겁이 없나 보지? 서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거예요. 박도철이 코웃음을 쳤죠. 필요 없다? 이 아가씨 볼수록 재밌네. 서연 씨는 박도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식이 필요하죠. 식당에서 남밥 먹는데 시비 걸지 않는 게 상식 아닌가요? 막내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행동대장이 막내를 제지했습니다. 야, 임마, 진정해. 형님 모시고 있잖아. 박도철은 입꼬리를 올리며 서연 씨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이 동네 사람 아니지?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나가다 들어온 거예요. 박도철이 허리를 굽혀 서연 씨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죠. 그래서 나를 모르는구만. 그럼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나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는 사람들 다 관리하는 사람이야. 여기 사장님도 나한테 매달 인사하고 장사하시고. 정만복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사실 보호비를 뜯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연 씨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박도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 서연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죠. 남의 피땀 흘린 돈 뜯어가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냐고요. 식당 안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손님 하나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막내가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박도철은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꺾으며 뚝뚝 소리를 냈어요. 아가씨, 오늘 운 좋게 식당이라 내가 참는 거야. 밖에서 만났으면 진작 입 찢었을 거고. 행동대장이 서연 씨 옆 의자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 못 알아듣나? 지금 기회 주시는 거야. 서연 씨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계산하고 나갈게요. 그 말에 행동대장이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서연 씨가 낮게 말했죠. 비키세요. 정만복 사장님은 서연 씨의 눈빛이 변한 걸 감지했습니다. 전우는 적을 대할 때 눈빛이야. 이제 시작되겠구먼. 박도철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딱 10초 줄게. 무릎 꿇고 사과해. 아니면 오늘 이 식당 못 나간다. 서연 씨는 움직이지 않았고 박도철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9, 8. 식당 안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정만복 사장님은 주방칼을 슬쩍 확인했어요. 765. 서연 씨는 가방끈을 살짝 조정하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정만복 사장님 눈에 그 동작이 보였죠.
저건 전투준비 자세다. 분명해. 박도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432. 서연 씨가 입을 열었어요. 됐어요. 그만 세세요. 박도철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정신 차렸나? 서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카운트 세는 거 듣기 싫어서요.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길 비켜주세요. 박도철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고 식당 안은 폭발 직전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그 순간 막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제가 정신 좀 차리게 해줄까요? 박도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막내는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막내가 서연 씨 쪽으로 성큼 다가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아줌마, 귀가 안 들려? 서연 씨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막내가 서연 씨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서연 씨는 가방을 어깨에 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고 막내 손은 허공을 스쳤습니다. 막내는 당황하며 비틀거렸어요. 행동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야, 제대로 못 잡냐? 막내는 자존심이 상한 채 다시 달려들었어요. 가만 안 있어. 이번엔 양손으로 서연 씨를 잡으려 했는데 서연 씨가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비켰습니다. 막내는 균형을 잃고 테이블에 손을 짚었고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깨졌어요. 식당 안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도철이 낮게 말했어요. 야, 그만해. 막내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고 행동대장이 서연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합니다. 박도철도 느낀 게 있었어요. 두 번 다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정만복 사장님은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저 아가씨, 보통이 아닌디. 박도철이 서연 씨에게 다가서며 물었어요. 아가씨, 뭐 좀 배웠나? 서연 씨는 대답 대신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하고 갈게요. 박도철이 서연 씨 앞을 막아섰어요. 아직 대화 안 끝났는데? 서연 씨가 10,000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두고 갈게요. 박도철이 그 돈을 집어 서연 씨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 오늘은 공짜야. 서연 씨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 제 돈 내고 먹어요. 박도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행동대장이 문 쪽으로 가서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손님들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식당 안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박도철이 서연 씨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동네에서 나한테 대든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도철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다 후회했어. 예외 없이. 그 순간 막내가 뒤에서 서연 씨 팔을 확 잡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그런데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가 몸을 돌리며 막내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고 막내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으악!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은 눈이 커졌어요. 저 기술은... 박도철과 행동대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는 막내 손목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엔 손 함부로 대지 마세요. 막내는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섰고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인연이... 막내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서연 씨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섰고 막내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 반동으로 막내는 테이블에 부딪혔고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손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박도철이 손을 들어 막내를 제지했어요. 야, 그만 뻘짓하고 비켜. 막내는 분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박도철이 서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확실히 뭔가 배웠네. 행동대장이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형님, 제가 해볼까요? 박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할게. 그 말에 정만복 사장님은 급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요,
그만하시죠. 경찰 부를 겁니다. 박도철이 정만복 사장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만히 계세요. 전화기 만지면 사장님도 다칩니다. 정만복 사장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박도철이 서연 씨에게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그 정도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연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박도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서연 씨가 박도철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냥 나가려고요. 박도철이 손목을 돌리며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행동대장도 주먹을 쥐며 다가섰고 식당 안은 폭발 직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 끈을 다시 잡으며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정만복 사장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먼. 박도철이 손가락으로 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작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내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막내가 서연 씨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서연 씨는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막내가 비틀거리자 행동대장이 소리쳤어요. 제대로 못 잡아? 막내는 다시 자세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계속 피해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 맞으려고 피하는 거예요. 행동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은 살아있네. 근데 얼마나 오래 피할 수 있을까? 행동대장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서연 씨는 고개를 숙여 피했어요. 행동대장 주먹이 벽을 쳤고 그는 손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막내가 옆에서 발로 차려 했지만 서연 씨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그렇게 차면 본인이 다쳐요. 막내 발이 의자를 맞췄고 막내는 발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정만복 사장님은 주방에서 중얼거렸어요. 저 아가씨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박도철도 눈을 가늘게 뜨며 관찰했습니다. 저 여자 확실히 뭔가 배웠어. 행동대장이 다시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가만 안 있어. 행동대장이 서연 씨 허리를 잡으려 했지만 서연 씨는 그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잡으면 안 돼요. 행동대장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이게 뭐야? 막내가 뒤에서 서연 씨 목을 감으려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마.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막내 팔을 넘겼고 막내는 앞으로 날아가 바닥을 굴렀어요. 막내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둘이서는 안 됩니다. 행동대장도 코피를 닦으며 말했어요.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형님이 직접 나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도철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둘이서 여자 하나 못 잡냐? 막내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형님, 저 여자 진짜 뭔가 배웠어요. 박도철이 서연 씨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대체 어디서 배웠어?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도철이 목을 좌우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박도철이 비웃었습니다. 자신감은 대단하네. 근데 나는 저 애들이랑 다르거든. 서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박도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알아? 서연 씨가 박도철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실력 차이가 나는 거요. 근데 그게 결과를 바꾸진 않아요. 박도철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결과를 안 바꿔? 그럼 뭐가 바뀌는데?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과정이요. 박도철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한번 봐볼까? 박도철이 갑자기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행동대장보다 훨씬 빨랐어요. 박도철 주먹이 서연 씨 얼굴을 향해 날아왔고 서연 씨는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박도철이 말했어요. 반응 좋네. 왼손 주먹이 연달아 날아왔고 서연 씨는 팔로 막았습니다. 박도철이 무릎으로 차올리며 말했어요. 근데 얼마나 버틸까?
서연 씨는 뒤로 물러서며 피했고 박도철은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은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저 두목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박도철이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고 서연 씨는 모두 피하거나 막아냈습니다. 박도철이 숨을 고르며 물러섰어요. 힘들지? 계속 맞기만 하면 지치거든. 서연 씨도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박도철이 비웃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보니까 힘든 거 다 보이는데. 서연 씨가 말했어요. 힘든 건 당연하죠. 박도철이 다시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포기해. 주먹이 연속으로 날아왔고 서연 씨는 계속 피하고 막았어요. 박도철이 발로 차 올렸고 서연 씨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박도철 발이 테이블을 맞췄고 테이블이 와르르 넘어졌어요. 행동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 여자 체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내도 거들었어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세요. 박도철이 더 빠르게 공격했고 서연 씨는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서연 씨 등이 벽에 닿았고 박도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박도철 주먹이 서연 씨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돌렸고 박도철 주먹은 벽을 쳤어요. 박도철이 손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서연 씨는 그 틈을 타서 옆으로 빠져나왔고 박도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도철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대체 네가 뭐길래 이렇게 안 쓰러져? 서연 씨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박도철과 서연 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막내가 앞에서 행동대장이 옆에서 박도철이 정면에서 공격했어요. 서연 씨는 막내 팔을 잡아 당기며 행동대장 쪽으로 밀어냈고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으악! 박도철 주먹이 서연 씨 얼굴을 향해 날아왔고 서연 씨는 고개를 숙여 피했어요. 박도철이 연속으로 공격하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안 봐줘. 서연 씨는 계속 피하고 막았지만 세 명을 동시에 상대하기엔 벅찼어요. 행동대장 주먹이 서연 씨 옆구리를 스쳤고 서연 씨가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맞았어요. 막내가 뒤에서 서연 씨 다리를 걸었고 서연 씨는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을 짚었어요. 박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도철 발이 서연 씨를 향해 날아왔고 서연 씨는 팔로 막았지만 충격에 뒤로 밀렸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은 주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만해요. 정만복 사장님이 박도철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람 죽어요. 박도철이 정만복 사장님을 밀쳐내며 말했어요. 사장님 비켜요. 정만복 사장님이 바닥에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서연 씨가 일어나며 정만복 사장님을 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만복 사장님은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냥 사과하세요, 제발.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해도 소용없어.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형님, 경찰이에요. 행동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말했어요. 내가 아까 주방에서 눌렀어요. 비상벨. 박도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경찰차 2대가 식당 앞에 섰고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박도철이 서연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운 좋네. 오늘은 여기까지야.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만복 사장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손님한테 폭력을. 박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오해십니다. 우리 그냥 대화하던 중이었어요. 경찰관이 어지러운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대화? 이게 대화한 흔적입니까? 테이블과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깨진 그릇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행동대장이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실수로 넘어뜨린 겁니다. 경찰관이 서연 씨를 보며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경찰관이 서연 씨 상태를 살피며 말했어요. 얼굴에 멍이 있는데요.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박도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그거 우리랑 상관없어요. 경찰관이 박도철을 쳐다봤어요. 그럼 누구랑 상관 있습니까? 박도철이 입을 다물었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파출소로 동행해 주시죠. 막내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박도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가죠. 경찰관들이 박도철 일행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박도철이 서연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운이 좋았어. 근데 다음엔 어떨까? 서연 씨는 박도철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다음은 없을 거예요. 박도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아가씨가 정하는 게 아니지. 경찰관이 박도철을 재촉했어요. 가시죠. 박도철 일행이 경찰차에 타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해졌고 정만복 사장님이 서연 씨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정말 괜찮습니까? 서연 씨는 옆구리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만복 사장님은 서연 씨를 자세히 보며 물었어요. 아가씨,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요. 정만복 사장님은 서연 씨 눈을 보며 확신했어요. 조금이 아닌디 저거는 제대로 배운 거야. 서연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고 정만복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도철이 경찰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박도철 씨, 오늘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도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식사하러 갔다가 약간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죠. 경찰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말다툼? 식당이 완전히 엉망이던데요. 박도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실수로 의자 넘어뜨린 거고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피해자 진술은요? 박도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데요? 우리가 때린 사람이 없는데. 옆방에서는 서연 씨가 다른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님, 폭행당하신 거 맞죠?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맞진 않았어요. 경찰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저 멍은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경찰관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이 피해 의사가 없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1시간 뒤 박도철 일행이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막내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저 여자 때문에 망신당했잖아요. 행동대장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넘어갈 겁니까? 박도철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어요. 넘어가긴 절대 안 넘어가지. 막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박도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찰 때문에 운이 나빴어. 근데 다음엔 다르지. 행동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여자 어디 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박도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알아냈어. 막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요? 박도철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식당 CCTV 확인했지. 저 여자 차 번호판 보였거든. 행동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형님입니다. 박도철이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야, 나야. 차 번호 하나 조회 좀 해줘.
한편 서연 씨는 경찰서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서연 씨는 옆구리를 만지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컸거든요.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를 확인했는데 뒤에 수상한 차가 보였어요. 저 차? 서연 씨는 천천히 운전하며 뒤를 살폈습니다. 수상한 차도 같은 속도로 따라왔어요. 따라오고 있네. 서연 씨는 일부러 골목길로 들어갔고 그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가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보자 그 차도 멈췄어요. 확실하네. 서연 씨는 차에서 내려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상한 차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당황하며 시동을 걸었어요. 서연 씨가 다가가자 그 차는 급하게 후진하며 도망쳤습니다. 서연 씨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박도철 쪽 사람이구나. 서연 씨는 핸들을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끝날 리 없지.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 씨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단은 괜찮네. 서연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옆구리도 아팠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 서연 씨는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박도철은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모여 있었어요. 막내가 지도를 펴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집 위치 확인했습니다. 박도철이 지도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아, 내일 찾아가자. 행동대장이 물었어요. 형님, 이번엔 제대로 합니까? 박도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경찰 올 시간도 안 줄 거야. 막내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형님, 저도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도철이 담배를 끄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인다. 준비 단단히 해. 부하들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밤은 깊어갔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멍든 얼굴을 보며 화장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는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정만복 사장님이 서 있었어요. 사장님? 서연 씨가 문을 열자 정만복 사장님이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서연 씨는 놀라며 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아가씨 차 번호판 봤거든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주소 알아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정만복 사장님이 안으로 들어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약 좀 샀습니다. 멍 빨리 빠지는 거라고. 서연 씨가 봉지를 받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정만복 사장님은 소파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왔습니다. 박도철, 그 인간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정만복 사장님이 서연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연 씨가 대답했어요. 네. 정만복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어제 움직임은 보통 사람이 아니던데.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어요. 옛날에 군대 있었어요. 정만복 사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군대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특수한 부대였어요. 정만복 사장님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만. 저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서연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사장님도요? 정만복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특수수색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움직임 보고 바로 알아봤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셨구나. 정만복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박도철 그 인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전 익숙해요. 정만복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익숙하다니요? 서연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혼자 싸우는 거요. 늘 그래왔으니까. 정만복 사장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가씨, 혼자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서연 씨는 정만복 사장님을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그때 서연 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연 씨가 전화를 받자 박도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잘 주무셨어요? 서연 씨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박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야 쉽죠. 그것보다 아가씨 집 주소도 아는데 괜찮겠어요? 서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협박인가요? 박도철이 비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예고죠. 오늘 1시간 뒤에 만나요. 서연 씨가 물었어요. 어디서요? 박도철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파트 뒤쪽 공터. 혼자 나오세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후회할 겁니다. 서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박도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늦지 마세요. 기다리는 거 싫어하거든. 전화가 끊겼고 정만복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서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도철이요. 1시간 뒤에 만나자고. 정만복 사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경찰 불러야죠.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어차피 증거도 없고. 정만복 사장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서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사장님은 위험해요. 정만복 사장님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가씨 혼자 가라는 겁니까?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만복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제가 1시간 반 안에 연락 안 오면 경찰 불러주세요. 정만복 사장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전 이런 거 익숙하니까. 서연 씨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제발 무사하길. 서연 씨는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문이 닫히고 정만복 사장님은 혼자 남아 시계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한편 공터에서는 박도철과 부하들이 서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파트 뒤쪽 공터로 걸어갔습니다. 공터 한가운데 박도철이 서 있었고 양옆에 행동대장과 막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잘 지키네. 마음에 들어. 서연 씨가 멈춰서며 물었어요. 이제 뭘 원하는 거예요? 박도철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끝이야.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못해요. 박도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박도철이 손짓하자 행동대장과 막내가 서연 씨를 둘러쌌어요. 막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식당이라 참았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거든요. 서연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박도철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지막 기회야. 지금 사과하면 살살 때릴게. 서연 씨가 가방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박도철이 혀를 찼습니다. 고집도 세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서연 씨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막내가 주먹을 휘두르기도 전에 서연 씨 손이 막내 목을 쳤고
막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커. 행동대장이 놀라 발을 차려 했지만 서연 씨는 그 다리를 잡아 비틀었어요. 행동대장은 바닥에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박도철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게? 서연 씨는 침착하게 서서 박도철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박도철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봐준 거였나? 서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제는 식당이었으니까요. 사장님 가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박도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여긴 망가뜨릴 게 없는데. 서연 씨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박도철이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서연 씨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만 서연 씨는 몸을 돌려 피했어요. 박도철 팔을 잡아 비틀었고 박도철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박도철이 발로 차 올렸지만 서연 씨는 그 발을 밀어냈어요. 박도철은 뒤로 밀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막내가 일어나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형님, 제가... 서연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막내 명치를 쳤습니다. 막내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행동대장도 다시 일어나 덤벼들었지만 서연 씨는 행동대장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아야야야. 행동대장이 무릎을 꿇었고 서연 씨는 그를 밀어냈어요. 박도철만 남았습니다. 박도철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너 대체 뭐야? 서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박도철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일반인이 그렇게 못 싸워.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도철이 다시 달려들었고 이번엔 전력을 다했습니다. 주먹과 발이 빠르게 날아왔지만 서연 씨는 모두 피하거나 막아냈어요. 박도철이 숨을 헐떡이며 물러섰습니다.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서연 씨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어요. 군대요. 박도철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군대? 여자 군대가 그렇게 가르쳐? 서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는 달라요. 박도철 얼굴이 굳었어요. 특수부대? 서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철이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 달려들었어요. 죽여버린다. 주먹이 서연 씨를 향해 날아왔지만 서연 씨는 그 팔을 잡아 돌렸습니다. 박도철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으윽! 서연 씨는 박도철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도철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 나 부러진다. 서연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정말 부러질 수 있어요. 막내와 행동대장이 일어나려 했지만 서연 씨가 눈빛으로 제압했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박도철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신음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서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끝낼까요? 박도철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나 봐, 가만 안 둬. 서연 씨가 힘을 조금 더 주자 박도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서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무고한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다음엔 정말 부러뜨릴 거예요. 박도철은 대답하지 못하고 신음만 냈어요. 서연 씨는 박도철을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돌아서는데 박도철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서연 씨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끝이에요. 경찰한테 가세요. 박도철이 비웃었어요. 경찰? 증거도 없는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리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박도철과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서연 씨만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도철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릴 공격했어요. 서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진술해야겠습니다. 그때 정만복 사장님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어요.
잠깐만요. 정만복 사장님이 서둘러 내리며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증인입니다. 경찰관이 정만복 사장님을 봤어요. 증인이요? 정만복 사장님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제 식당에서 저 사람들이 저 아가씨한테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박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정만복 사장님이 박도철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다 말할 겁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정만복 사장님이 어제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도철 일행이 서연 씨에게 시비를 건 것,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 손님들을 가두고 협박한 것까지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피해자시고. 박도철이 항변했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근데 저희가 다쳤잖아요. 경찰관이 박도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시비 건 건 당신들이고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막내가 불만스럽게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따지시려면 경찰서 가서 하시죠. 폭행, 미수, 협박,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박도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행동대장이 변명했습니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경찰관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인도 있고 어제 신고 기록도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박도철 일행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박도철이 서연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 나오면.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박도철을 경찰차로 데리고 갔고 막내와 행동대장도 함께 실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정만복 사장님이 서연 씨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괜찮습니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걱정했습니다. 서연 씨가 정만복 사장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만복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이 서연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서연 씨가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떠나고 공터엔 서연 씨와 정만복 사장님만 남았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진짜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정만복 사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먼. 근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서연 씨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정만복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서연 씨가 정만복 사장님을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도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셨죠? 정만복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젊었을 때 특수수색대 있었어요. 근데 아가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도 대단하세요. 정만복 사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동지네요. 서연 씨는 그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네, 동지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정만복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식당 다시 오세요. 순대국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꼭 갈게요, 사장님. 정만복 사장님이 택시를 타고 떠나며 손을 흔들었고 서연 씨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혼자 공터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끝났구나. 멀리 하늘에서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고 박도철은 유치장 안에 앉아 있었어요. 막내와 행동대장도 옆칸에 있었습니다. 막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님, 우리 언제 나갑니까? 박도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동대장이 물었어요. 형님, 괜찮으십니까? 박도철이 천장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야, 우리 진짜 잘못 살았다. 막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도철이 몸을 돌려 막내를 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혔냐? 행동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박도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앉아서 생각해봤어. 우리가 한 짓들 말이야.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박도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가면 달라져야겠어. 제대로 살아야지. 행동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님, 진심이십니까? 박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한편 서연 씨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엔 운동을 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서연 씨, 얼굴 멍은 좀 나았어요?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나았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조심할게요. 퇴근 후 서연 씨는 정만복 사장님 식당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만복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정만복 사장님이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순대국 정말 맛있게 끓였습니다. 서연 씨가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은 예전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이 순대국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요즘 장사 잘 됩니다. 서연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정만복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동네에서 소문났거든요. 여기가 안전한 식당이라고. 서연 씨가 웃으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한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정만복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뭐 드릴까요? 할머니가 서연 씨를 보더니 물었어요. 저 아가씨가 그 소문의 주인공인가요? 서연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문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폭들 혼내준 용감한 아가씨 말입니다. 서연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건 그냥. 정만복 사장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냥이 아니죠. 정말 대단하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는 민망해하며 국을 먹는 척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정만복 사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가씨는 공짜입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가 낼게요. 정만복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서연 씨는 할 수 없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밖으로 나오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서연 씨가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조폭들 혼내주신 분 맞으시죠?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서연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변호사인데 혹시 법적으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연 씨가 명함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떠났어요. 서연 씨는 명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서연 씨는 평온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연 씨가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누구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구치소 상담사입니다. 박도철 씨가 면담 요청을 했는데요. 서연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박도철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네,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제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서연 씨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전화가 끊기고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과라. 서연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 씨는 구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리는데 박도철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박도철이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박도철을 바라봤어요. 박도철이 손을 비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박도철이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박도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가씨한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요. 서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박도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이 뭐였나 하고요. 서연 씨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박도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58년을 살았는데 남긴 게 두려움과 미움뿐이니까요. 서연 씨는 박도철 눈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잖아요. 박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었지만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어요. 박도철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한테 한 짓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박도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박도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어요. 나가면 제대로 살고 싶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박도철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요? 저한테 당했는데도 이렇게 차분하시고.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감정 낭비하기 싫어서요. 박도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요. 서연 씨가 물었어요. 나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박도철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제대로 된 일 찾아볼 생각이에요. 서연 씨가 격려하며 말했어요. 잘하실 거예요. 박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서연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열심히 사세요. 다시는 나쁜 일 하지 마시고요. 박도철도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가 나가려는데 박도철이 불렀어요. 아가씨. 서연 씨가 돌아봤습니다. 박도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가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박도철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서연 씨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행이다. 서연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서연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봤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서연 씨는 할아버지 짐을 들어드렸고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기 앞 슈퍼까지만요. 서연 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슈퍼 앞에서 짐을 내려드리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서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가 슈퍼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었고 서연 씨도 답례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공간이 서연 씨를 맞이했습니다.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핸드폰을 보니 정만복 사장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저녁 식당 오세요. 특별히 맛있게 끓여놨어요. 서연 씨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사장님. 곧 갈게요. 서연 씨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연 씨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식당으로 향하는 서연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서연 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만복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당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이 특별히 정성껏 끓인 순댓국을 가져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푹 고왔습니다. 드셔보세요. 서연 씨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죠? 요즘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서 정신없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가 서연 씨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가 그 유명한 분이시죠? 서연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유명하다니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폭들 혼내주신 거 동네에서 다 알아요. 덕분에 요즘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길 가다가도 무서웠는데 요즘은 편해요. 서연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일 한 건 아니에요. 정만복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어요. 아가씨 덕분에 저도 장사 마음 편하게 합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고 서연 씨는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연 씨가 계산하려 하자 정만복 사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가씨는 평생 공짜입니다.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만복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서연 씨는 할 수 없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지자 정만복 사장님이 서연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차 한잔 하실래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2잔을 놓았습니다. 아가씨,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 씨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네, 물으세요. 정만복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실력 보니까 보통 특수부대가 아닌 것 같던데 혹시 어디셨어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어요. 707이요. 정만복 사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대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상에, 그럼 여중령까지 가셨겠네요? 서연 씨가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정만복 사장님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로요.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서연 씨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도 있었어요. 정만복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죠. 저도 전역하고 나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서연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도 힘드셨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처음엔 적응 안 됐죠. 근데 시간 지나니까 평범한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서연 씨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저도 요즘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아직 하세요? 정만복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여성이 자리에 앉으며 서연 씨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혹시 그분이신가요? 서연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여성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근처 슈퍼 하시는데 조폭들 때문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가씨 덕분에 요즘 편하다고 하셨어요. 서연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여성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는 민망해하며 웃었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여성에게 순대국을 끓여주고 서연 씨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보세요.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도움 줬는지. 서연 씨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했을 뿐인데요. 정만복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나서는 사람 없어요.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저도 예전엔 망설였어요. 근데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서연 씨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사장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만복 사장님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또 오시고요.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자주 올게요. 밖으로 나온 서연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평온하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서연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도 경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함께 탔습니다. 아가씨, 요즘 소문났던데요?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문이 과장된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동네 안전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서연 씨는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서연 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박도철과의 만남, 정만복 사장님과의 대화, 동네 사람들의 감사.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2달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정만복 사장님 식당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길을 걸으며 서연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만복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서연 씨가 자리에 앉자 정만복 사장님이 순대국을 가져왔어요. 오늘도 맛있게 끓였습니다. 서연 씨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님 순대국이 최고예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박도철이었습니다.
박도철은 예전과 달리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만복 사장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나왔나? 박도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박도철이 서연 씨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박도철 씨도 건강해 보이네요. 박도철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안에서 많이 반성했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물었어요. 이제 뭐 하실 건가? 박도철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 구했어요. 막내랑 행동대장도 같이 일하기로 했고요. 서연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박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가씨 만나지 않았으면 계속 나쁜 길로 갔을 거예요. 서연 씨가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박도철 씨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박도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정만복 사장님이 순대국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자, 이야기는 먹으면서 하게.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도철이 앞으로의 계획을, 서연 씨가 회사 이야기를, 정만복 사장님이 식당 이야기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도철이 계산하려 하자 정만복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새 출발 축하하는 의미로. 박도철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박도철이 서연 씨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박도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용기 있게 나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작은 용기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요. 정만복 사장님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죠. 박도철이 두 사람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두 분 덕분에 새 인생 살게 됐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도철이 떠나고 서연 씨와 정만복 사장님만 남았습니다. 정만복 사장님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참 대단한 일 하셨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정만복 사장님이 서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나서는 사람 드물거든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도 나서셨잖아요. 저 도와주시려고. 정만복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용기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 서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뭔가요?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때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정만복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서연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정만복 사장님이 서연 씨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이 동네가 밝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서연 씨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어요. 평범한 일상, 평온한 하루, 따뜻한 사람들.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고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가죠. 여러분도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손 내밀기, 불의에 맞서기, 옳은 일 하기.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